전세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특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녕하십니까. 세종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 정윤석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20년 이상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엄청 많이 써봤는데 이걸 쓰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만 걸어놓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매는 전세를 깨트린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매매는 물권이 변동하는 거고 임대차는 채권이 변동하는 겁니다. 즉, 물권의 변동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떼이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최소한의 임대기간들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항력을 통해서 나의 주거의 기간이라든지 주거 금액의 안전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세 물건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액 설정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전세 물건을 찾아서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물건을 찾을 것이냐를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신용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보시기 전에 은행이나 요즘은 비대면 은행도 많습니다. 이런 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리 내가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시고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액 설정이 됐다면 두 번째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집의 최저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건은 워낙 귀해요. 내 눈에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가면 물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수준의 기대치를 정해놓고요. 세 번째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세 물건이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여러 개를 봐놓고 이 중에 선택하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네이버, 직방, 다방, 다음,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들이나 이런 앱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계약된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 전에 전화를 하셔야 헛수고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업소에 방문해서 실제 물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계약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부동산 계약서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쓰면 부동산 업소에, 중개업소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 써도 되지 않겠느냐. 계약서를 잘못 써서 발생하는 큰 문제들은 공인중개사업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사소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직접 주인과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정확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쓰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작성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명함에 대표, 소장, 실장, 이사 이렇게 직급이 높게 기재가 돼 있어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꼭 표시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전세계약서의 샘플입니다. 이 중에 면적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다가구 주택, 원룸이라고 부르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의 정확한 전용 면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전용 면적이 있지만 이런 다주택은 층별 면적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면적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 면적 자체가 일정 면적을 넘어가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확인은 가장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금액. 계약 금액은 계약은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무조건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종에 있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쓸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승인 났을 경우 계약했던 계약금을 돌려주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을 경우는 주인은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약 후 며칠 이내에 확정이 안 됐을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계약서 하단에 보면 이제 인적사항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경우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서명이나 도장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문제가 되실 리는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꼭 서명 및 날인, 즉 서명도 하고 등록된 인장도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개대행물 확인설명서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다른 설정들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가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소규모의 보증금을 넣은 사람이 어떠한 권리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최초의 기준 시점 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물건의 일자입니다. 근저당권, 담보권, 이런 담보물건이 어느 날짜에 설정되냐에 따라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시가 된다는 것은 등기상의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가 안 된 것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얼마큼 있는가? 경매집행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몇 번째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다 떼어볼 수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정확하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써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대 내역을 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갖고 다툼이 많습니다. 원칙은 선지불이 원칙입니다. 잔금시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전셋집을 구하시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쏙 마음에 드는 집보다는 되도록이면 90% 이상 안전에 초점을 가지고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부TV 정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